확실히 요즘 9시 구간은 스펙타클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약보합권 출발할 것 같다. 그리고 개장 직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양시장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출발할 때는 하락이 좀 더 많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승이 1,700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 점상 시크릿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 오늘은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파맵신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시초 23%대까지 급등한 이후에 26%대까지 급등한 이후에 현재 7.4%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뱅크의 이 유상증자 참여 이후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 이 이후에 이 타이어뱅크가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다만 이런 이 인수 기대감들은 12월 28일 4,630원의 신고가 영역 이후에 일부 시세의 어떤 되돌림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2,300원대까지 좀 물량 출혈을 좀 했지만 최근 거래일 다시 이 경영 참여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서 부활될 수 있는 바이오 사업에 대한 재개, 타이어뱅크의 이후에 어떤 이 추가적인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 오늘 윗꼬리 달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시초의 어떤 이 차익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2,97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오늘 시초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20.3%대. 오늘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사료곡물주에 대한 이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해운과 물류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반면에 이 사료곡물주가 오늘 시초에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 상승폭 20.3% 대비해서 지금 차익분을 좀 모두 반납한 5.7%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적 수급 관점, 최근에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의 어떤 이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상승일 것 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곡물 가격의 연동 추이를 좀 본다면 곡물 가격의 시세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최근 뭐 1개월 대비해서 오히려 오른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는 점, 이 부분은 중동발 리스크를 좀 차지하더라도 향후에 곡물 가격까지 좀 연동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신규적 매수 관점은 다소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5,700원을 이탈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입니다. 오늘 저출산 관련된 이 공약, 1호 공약으로 좀 제시가 됐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오늘 출산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의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오늘 고가가 상한가 8,590원 안착한 이후에 지금 현재 20.4%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단순한 이 정치 테마주의 인맥주보다는 수혜주 관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정책 수혜주 관점에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의 수급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제로투세븐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대 굉장히 좀 저조한 흐름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후에 관련된 공약 현실화 관점에서 오히려 단기적 추세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7,000원 미만 구간 7,500원에서 7,800원 구간이라면 단기적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스페코입니다. 전에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 굉장히 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서 여기서 1호로 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좀 규정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 방산주들의 상승폭이 좀 굉장히 컸었고 오늘은 다만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텍의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스페커 오늘 장중에 15.9%대까지 지금 상승했지만 현재 6%대 역시나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북한발 리스크는 단순한 이슈,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수급만 좀 몰리고 있다는 관점이고 지금 이 RSI 지표 상에서도 좀 과매수 구간 초입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매물에 대한 이 압박은 좀 심화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4,700원대를 좀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부분은 좀 가능하다고 좀 판단해 봤는데 4,700원을 좀 위협한다면 차익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자이글입니다.
최근에 지난해 4월 4일 38,900원의 신고가, 역시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후에 사업에 대한 지연, 그리고 이후에 300억에 대한 자금 조달이 실패했고, 이에 관련된 어떤 이 노이즈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지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흐름 하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이루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지금 LFP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한 수급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아직 회사는 신뢰성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자이글이 추진하고 있는 LFP 배터리 사업에 대한 사업, 인프라를 좀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 뿐이지, 현재 공장 부지를 매입했거나 사업을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시화된 내용들, 아직 더 보여줄 수 있는 구간들, 신뢰성 관점에서는 좀 보다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다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지난 12월 주가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거래를 수반했다는 관점에서는 추세를 좀 전환했다라고 좀 판단해 봤지만, 241선 14,000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이 거래량 및 수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단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IMMP가 인수를 추진하겠다, 인수 추진 이후에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구간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1,757억 원. 지금 IMM 이게 사모펀드가 좀 인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저히 좀 낮은 시가총액 이후에 이전 투자자의 엑시트 역량 때문에 이 환금성 제약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시너지 관점에서 추후에 인수 모멘텀, 여기에 투자될 수 있는 회사의 추후 모멘텀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 추세적인 관점에서 저는 한 17,000원 후반까지는 좀 돌입 가능한 좀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2% 구간이니까 한 15,000원 초반선에서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중기 모멘텀은 인수 추진 이후에 공개 매수 모멘텀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상 미리 보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얼마에 좀 접근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토마토 증권 통해서 나머지 이야기들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초 하루 빼고 계속 쏟아지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제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2거래일 만인데요. 장중에 내내 이런 흐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